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업의 획기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좀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오픈도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픈도어는 이 아이바이어 비즈니스 모델로 유명한데요. 이게 이 아이바이어 비즈니스 모델은 2014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이 아이바이어 모델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뭐 오픈도어, 진로우, 오퍼패드, 레핀 뭐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메이저 세 개를 뽑으라면 오픈도어하고 진로우하고 오퍼패드 이 정도를 뽑을 수 있고 레핀이나 뭐 여기 써 있네요. including 레핀, 펄치, knock, and 뭐 다른 기타 등등 세컨 티어 얘네들이 탑 그다음에 요 다른 애들은 이제 얘네들보다는 좀 많이 이제 떨어지는 볼륨 면에서 거래량 면에서 떨어지는 그런 애들이고 뭐 오픈도어, 진로우, 레핀 다 괜찮은 회사입니다. 굉장히 재무적으로 건전한 회사고 좀 이따가 오픈도어하고 진로우하고 레핀 한번 그 재무 사항하고 주가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퍼패드는 프라이빗에서 프라이빗 회사라서 제가 뭐 알 수가 없고요. 이 아이바이어 비즈니스 모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부동산 업체들은 중개만 해주면서 그 중개 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삼았는데 이 아이바이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그 나와 있는 매물을 직접 삽니다. 직접 사서 고치고 그다음에 판매까지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이 오픈도어 같은 경우에 뭐라고 쓰냐면 오픈도어는 집을 사고 오운을 하고 그러니까 소유를 하고 그다음에 미들맨으로 일을 한다 뭐 이렇게 써 있고요. 그 오픈도어는 모든 집을 사는 건 아니고 얘네의 퀄리파잉 그 프로퍼티 그러니까 얘네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가격대는 12만 5천 불에서 50만 불대 요 정도 사이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 지은 싱글 패밀리 홈 단독주택을 탄다고 하네요. 그리고 얘네는 어떻게 돈을 버냐면 서비스 피도 있고 그리고 집 샀을 때하고 집 팔았을 때 그 차액으로 돈을 버는 거고요. 그리고 오픈도어는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하고도 일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바이어 커미션, 뭐 셀러 커미션 다 준다고 하고요. 이 오픈도어하고 레스핀하고 진로우하고 파이낸셜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오픈도어 티cker 심벌은 OPEN이고요. 레핀 티cker 심벌은 RDFN. 그리고 진로우 티cker 심벌은 CG. 그리고 3월 19일 종가가 오픈도어 같은 경우에는 27불 53전, 레핀 같은 경우에는 72불 38전, 진로우 같은 경우에는 141불 71전. shares outstanding은 577.2 밀리언, 레피는 103.2 밀리언, 진로는 240.7 밀리언. 마켓캡 시총, 시총은 이 종가하고 shares outstanding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쉐어 곱하기 종가. 그래서 시장에서 총 뭐 가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의 총 가격 16빌리언 달러가 좀 안 되고요. 오픈 같은 경우에 래핑 같은 경우에는 7.5 빌리언 달러 그 정도 되는 거고 진로우가 가장 크죠. 34.1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진로우가 오픈도어의 한 2배가 넘죠. 그리고 오픈도어 같은 경우에는 래핀의 2배가 넘고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고요. PE 같은 경우에는 셋 다 아직까지 흑자가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디비던드 당연히 없고요. 이제 레베뉴를 보면 총 매출 오픈도어가 한 2.6 빌리언 달러 그리고 레핀 같은 경우에 한 900 밀리언 달러 조금 안 되게 그리고 진로우 같은 경우엔 3.3 빌리언 달러 그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진로우가 오픈도어보다 한 0.7 빌리언 달러 그 정도 얘하고 합친 게 얘 정도 되네요. 그러면 마켓캡을 보면 얘하고 합친 게 얘가 안 되는데 뭐 레베뉴 사이즈만 보면 얘하고 합친 게 얘보다 조금 넘네요. 그렇죠? 얘하고 마켓캡을 합치면 한 22.4 빌리언 달러 그 정도인데 얘는 진로 지금 34.1 빌리언 달러니까 레베뉴 사이즈만 가지고 봤을 때는 얘네 둘 그럼 더해주면 얘하고 똑같아야 되는 얘보다 비슷한 식으로 나와야 정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레베뉴 총 매출만 가지고 봤을 때 그리고 코스트 오브 레베뉴는 얘는 2.4 빌리언 레핀 같은 경우에 654 밀리언 달러 진로우 같은 경우에는 1.8 빌리언 달러 그래서 그로스 프로핏은 이 정도로 나오고요. 그로스 프로핏 퍼센테이지가 오픈 같은 경우에는 8.5%, 랩핀 같은 경우에 26.19%,
진로 같은 경우에 45.45% 이렇게 나오고, 그로스 프로핏이 이렇게 적다는 거는 오픈도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 아이바이어 그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트 오브 레비뉴 쪽으로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총 비용을. 그래서 여기 all other expense 보면 얘가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얘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진로도 아까 보셨듯이 이 아이바이어 모델을 하고 있는데, 진로 같은 경우에는 오픈도어하고 좀 틀리게 이제 셀러가 확실하게 이제 있는 것만 삽니다. 그래서 물량이 상대적으로 오픈보다는 작고, 물론 레핀보다는 많은데, 레핀은 아이바이어 모델 가지고 장사를 그렇게까지 그 물량이 많지는 않고요. 얘는 전국구도 아니고, 물론 오픈도어도 전국구는 아닙니다. 진로만 굳이 보자면 전국구인데 웹사이트로 하니까 얘는. 근데 얘도 아이바이어 모델을 전국구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로스 프로핏이 이 정도로 나오는데, 이 디테일까지는 솔직히 뭐 새 회사에 대해서 잘 알지 않으면 좀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지는 알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개수는 얘네는 상대적으로 아이바이어 총 매출 중에 아이바이어가 차지하는 그 매출보다 다른 수입이 더 많을 것 같고요. 랩핀 같은 경우에는 아이바이어 모델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작고, 그리고 그 중개 수수료 수입이 좀 많고, 그런데 한 이 정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오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이바이어 그 모델 가지고 수입이 나기 때문에 코스트 오브 레비뉴가 좀 많은 걸로 보이고요. 그 대신 이쪽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 코스트 오브 레비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고, 얘는 좀 많죠. 3분의 1 정도가 넘는데, 얘는 3분의 1이 아니라 아주 작죠. 그리고 얘도 거의 반인데, all other expense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주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해주느냐, 이렇게 해주느냐, 이렇게 해주느냐, 뭐 그 차이가 좀 많이 대변되지 않나, 뭐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요.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그냥 그로스 프로핏이 좀 틀린 거지, 뭐 이게 어느 회사가 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뭐 아니면 그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에셋하고 라이어빌리티를 한번 밸런스시트를 간단하게 보면요. 오픈도어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2.2 빌리언 정도 있다고 나오고, 래피는 1.4 빌리언, 진로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7.5 빌리언 달러 이렇게 나와 있고, 자산 중에서 캐시하고 캐시 이퀴벌런트가 오픈 같은 경우에는 1.2 빌리언 달러, 거의 50%가 넘죠, 총자산에. 래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 캐시하고 캐시 이퀴벌런트로 가지고 있고, 진로우 같은 경우에도 50%가 넘죠. 진로우하고 오픈도어하고 비슷한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총 커런트 에셋이 오픈도어 같은 경우에는 캐시하고 캐시 이퀴벌런트 빼고는 다 자기네들이 산 집 다시 팔아야 되니까 그 인벤토리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 빌리언 달러, 자산의 대부분이 다 커런트 자산이고, 단기 자산. 그리고 레스팅 같은 경우에는 1.2 빌리언, 얘네도 뭐 대부분이 다 커런트. 기본적으로 뭐 길게 가지고 있을 만한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진로우 같은 경우에는 5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2.5 빌리언 달러가 롱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단기 장기로 뭐 인베스트먼트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에는 오픈도어 같은 경우에 총 부채가 0.6 빌리언 달러, 그리고 커런트 부채가 0.4 빌리언 달러,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debt to asset ratio, 뭐 liability to asset 이 ratio, 부채하고 자산하고 비교해 본 게 부채가 2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래핑 같은 경우에 한 50%, 부채가 0.7인데 총 자산이 1.4, 그러니까 50%가 부채인 거고, 진로우 같은 경우에 한 23%, 진로우하고 오픈도어하고 비슷하고, 래핑이 조금 높은데, 워낙에 뭐 캐시하고 현금 자산이 많으니까 재무적으로 전혀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 캐시하고 캐시 이퀴벌런트만 보면 이 레베뉴에 얘는 반이 조금 안 되게, 그리고 래핑 같은 경우에는 레베뉴 1년치 레베뉴보다도 많습니다. 그리고 진로우도 1년치 레베뉴보다도 많고, 근데 얘는 뭐 굳이 그렇게 보자면 좀 작은데 전혀 재무적으로는 다 셌다. 얘는 뭐 방금 얼마 전에 스펙으로 상장해가지고 돈 받았으니까, 돈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많은 거고. 그럼 애널리스트 애들이 생각하는 프라이스 타겟 프라이스 한번 보면, 오픈도어 같은 경우에 30불부터 42불 요 사이로 타겟 프라이스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래핑 같은 경우 56불에서 109불, 그 진로 같은 경우에는 105불에서 250불. 이 레인지가 상당히 크죠. 이 두 애들은.
56불도 그렇고 105불도 그렇고 그렇게 멀리 옛날에 해놓은 게 아니라 최근에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각에 따라서 이 레인지가 타겟 프라이스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애들도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이자율을 어떻게 쓸 건지 뭐 그런 거 자기네 나름대로 캐시플로우 가지고 타겟 프라이스 정할 때 다 다른 이렇게 어셈션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요. 특히 오픈도어가 차라리 차이가 그렇게 레인지가 이렇게 크지가 않고, 오픈도어만 가장 로우 타겟 프라이스가 지금 현재 주가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에버리지 타겟 프라이스는 35불 40. 얘네 셋 다 지금 그 애널리스트, 이 회사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많고요. 그리고 얘는 오픈은 35불 정도, 레드핀은 87불 정도, 진로우는 198불 정도, 이게 평균 프라이스 타겟 프라이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이제 불 케이스로 42불, 109불, 250불로 예상을 했을 때 1년 내에 그 가격을 달성을 한다 그러면 포텐셜이 한 52%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는 거고, 오픈도어 같은 경우에는, 랩핀 같은 경우에는 50.6%, 그리고 진로우 같은 경우는 76.4%까지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고, 그리고 에버리지 타겟 프라이스 가지고 해도 한 오픈도어 같은 경우에 28.6%. 최근에 이게 가격 주가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뭐 그런 영향도 있고요. 랩핀 같은 경우 21.2%, 진로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 에버리지 가지고 해도 그 정도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하나 좀 오픈도어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예의주시하셔야 될 게, 지금 이 모든 프라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현재 주가라든지 좀 빠지긴 했지만 이 모든 사항은 시장 가격이 그 프레젠테이션에 있는 자료를 반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앞으로 회사가 그 프레젠테이션대로 진행이 되는지를 좀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회사 레베뉴가 얘네 프레젠테이션에는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 레이시 58% 정도 된다 평균. 그리고 이렇게 되면 2023년에 9.8 빌리언 달러 레베뉴를 달성할 수 있고, 지금이 2.6 빌리언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21년인데 2021년, 2022년, 2023년 2년 뭐 3년 남았나요? 3년 길게 보면 3년 남았다고 봐주면 3년 동안 레베뉴가 지금 4배 가까이 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될 시에 에비타 말진이 넷 프로핏 말진이 아니라 에비타 말진입니다. 그냥 오퍼레이션만 가지고 봤을 때 마진이 흑자 전환으로 될 걸 예상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2022년에 3.5 빌리언 레베뉴를 에스티메이트 하고 있는데, 이게 2020년 액추얼 레베뉴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이죠. 작년에 팬데믹이 있어서 지금 레베뉴가 상당히 이렇게 쪼그라든 건데, 팬데믹 때문에 아이바이어 모델이 잘 작동을 안 해서 이렇게 쪼그라든 건데,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좋고 그러니까 좀 많이 더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5 빌리언을 그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에 예상을 하고 있고, 2021년이네요. 이게 2021년입니다. 3.5 빌리언 2021년에 예상을 하고 있고, 2021년 이 예상은 2019년보다 작은 겁니다. 2019년보다 작은 거고, 또 하나 아시고 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인터레스트 레이시 이제 올라가면 아무래도 몰기지 레이시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택 담보 대출 몰기지를 받기가 힘들어지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못 받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리얼 에스테이트 마켓 자체가 좀 쪼그라들 수가 있고요. 그 기간 동안. 그래서 뭐 올해 내년까지야 뭐 계속 경제가 좋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페드에서 2023년까지는 거의 제로로 기준금리를 뭐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시장금리는 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2023년까지 정말로 제로로 잡을 수 있을지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뭐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솔직히 모르는 거지만 뭐 그런 시나리오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뭐 회사 재무는 아주 건전해 보이고, 그리고 이 아이바이어 모델이랑 2014년에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많이 부상을 한 거고,
그리고 획기적인 모델이고, 제가 집을 팔 때도 이 아이바이어 모델이 상대적으로 뭐 큰 차이가 없다면 저도 뭐 오픈도어나 아니면 뭐 진로우나 레드핀 뭐 얘네들 통해서 집을 팔 것 같고요. 굉장히 뭐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좋고 뭐 재무 상태도 좋고, 근데 레베뉴가 이 정도로 예상한 대로 잘할지, 그거는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 매출 대비 마켓캡이 어느 정도인가 계산을 해봤는데, 오픈 같은 경우에는 마켓캡이 6배 이렇게 나오고요. 웹핀 같은 경우에는 8배라고 나오고, 진로 같은 경우에는 10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3.3 빌리언인데 마켓캡이 34.1 빌리언이니까 거의 10배가 좀 넘죠. 그리고 웹핀 같은 경우에는 8배가 좀 넘는 거고,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6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이게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인데요. 굳이 이렇게 보자면 오픈도어가 가장 매력적인 투자가 아닌가. 만약에 이 아이바이어 모델을 하고 있는 이 회사에 투자를 하신다면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밸류 투자 형식으로 봤을 때는 오픈도어가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회사를 투자하시면 단기적인 프라이스 액션은 솔직히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뭐 더 빠질 수도 있고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현재 주가는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또 인터레스트 레이트 올라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오픈도어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으로 상장이 돼 있는 거고 뒤에 테크놀로지 이렇게 딱 붙어 있고, 이걸 장기로 뭐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로스가 될지, 얘네들이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에 보여준 대로 이렇게 그로스가 레베뉴 그로스가 되는지, 그리고 흑자 전환이 2023년에 에비타 기준으로 되는지, 그걸 꼭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쿼럴리로 이렇게 보고되는 거, SEC에 보고되는 거, 그런 거 보시면서 예상대로 됐네 그러면은 계속 킵하시는 거고, 아니면 이게 생각보다 그로스가 안 나온다 싶으면 안 하는 거고, 뭐 그런 게 맞는 건데, 근데 항상 프라이스 액션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맞추기가 쉽지 않죠. 아무리 장기로 생각을 하신다고 해도 이 아이바이오 모델 자체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는 맞습니다. 저도 아마 우리 동네에 얘네들이 오면 큰 가격 차이가 없다면 저도 그냥 얘네들 써가지고 팔아버리고 그냥 바로 이사할 것 같고,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고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이제 레베뉴라든지 그런 게 성장이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얘네들의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계속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